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어법지존 함께하는 벌써 2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역시 태를 함께 설명할 저는 영어 영역 브로슬리 선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배울 건 저번 시간에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오형식 수동태와 명령문 혹은 부정문에 해당하는 수동태 문형은 어떻게 변형시키는가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늘 언제나 그랬듯 여러분들과 앞에서 배웠던 묶음들 한번 정리 정도는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형식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카테고리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챕터 6까지 나와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각각 1, 2, 3, 4, 5, 6 여섯 번째 챕터를 거쳐서 내용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제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었던 모든 품사들은 사실은 동사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동사는 구문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본 동사라고 하는 몸통 가장 중요한 역할인지라 사실은 동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구문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어법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아마 동사일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어법 문제에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동사에 밑줄이나 박스 있으면 제가 뭐 생각하라고 했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시제 맞나? 태 맞나? 수일치 맞나? 아마 여러분들한테 셋 중에 하나를 물어볼 거다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 중에 사실 우리는 시제를 배웠던 거고요. 그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가정법 시제까지 여러분들하고 넘나들면서 왔던 거고요. 태, 현재 우리가 지금 동사의 태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수일치는 나중에 우리가 챕터가 다 넘어가게 되면 거의 끝자락에서 배우게 됩니다. 수일치라고 하는 걸 또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어와 동사의 수가 맞아야 하는 게 수일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랑 바로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어법 문제 나오지 않겠죠. 근데 늘 말씀드렸지만 주어는 명사면 되니까 명사구 혹은 명사절처럼 길어지잖아. 근데 명사니까 다시 형용사절, 형용사구 같은 걸로 수식을 받잖아. 따라서 주어가 덩어리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진짜 주어랑 동사랑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얘가 단순지 복순지 구별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주어 몸뚱아리가 너무 크면 머리가 너무 크게 되면 가주어 it이라는 걸 쓰고 진주어는 뒤로 빼버릴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입장에선 얘가 진짜 주어인지 얘가 가짜 주어인지 잘 확인을 못해서 수일치도 쉽게 말하면 주어와 동사를 수를 맞춘다가 수일치겠지만 얘도 변형되고 또 예외 법칙들이 굉장히 많아서 배울 것들이 많은 챕터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어법 문제 밑줄 5개 주는 문제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요. 그러니까 늘 말하듯 분사, 관계사 빼놓지 않고 등장합니다. 분사, 관계사, 시제, 태 혹은 수일치 같은 것들을 묻는 게 가장 일반적인 어법 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수일치는 아직 배우지 않았고요. 우린 가장 중요한 동사의 시제 그리고 태, 현재의 위치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22번째 시간, 그러니까 되게 많이 왔어,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복습할 시간이 너무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배웠던 것들까지는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가정법에서요.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건 사실은 현대문법에서는 제가 조건부사절 취급하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부르지도 않는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의미는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미래 가정이냐? 혹은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냐? 혹은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이냐? 의미가 제대로 서야 거기에 각각 맞는 시제, 가정법 현재냐, 과거냐, 과거 완료냐를 문형을 맞출 수 있다. 그 기본이 돼야 이 안에서 우리 혼합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맞출 수 있었고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돼서 도치가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었고 as if 혹은 뭐 I wish 같은 if 대용어구 같은 것도 있었고 사실은 가정법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번외로 설명한 게 있었어요. 영어에서 should 갖고 여러분들한테 어법 문제가 나올 땐 거의 넷 중에 하나가 된다. 일단 조동사 관용어구에 뭐 should have pp 이런 건 제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했고 그 외에 제한, 주장, 요구, 명령,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 제가 피나임 이렇게 외우세요. pt, 뭐 necessary, important 이런 것 같은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가 나오면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
그 외에 it is time that 구문이 나오면 뒤에 가정법 과거 같은 시제라 should 동사 원형이 반드시 들어간다 하면서 번 외의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 지엽적이지만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동태 위치에 있습니다.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4명식 이상의 즉 타동사여야지만 수동태가 가능할 수 있다. 타동사에 적어도 목적어는 있어야 수동태로 변형될 주어가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근데 4명식 그러니까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인지를 의심하라.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뭐 저번 시간에 뭐 목적어 자리가 대절이어서 그걸 수동태로 바꿀 땐 어떻게 해? 뭐 사형식에서 목적어 원이 주어로 튀어나올 때 to가 주어로 튀어나올 땐 어떻게 해? 기타 등등 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수동태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했던 주의사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배우게 될 내용 학습 목표는 무엇인지 일단 간략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5형식의 수동태 문형입니다. 5형식은 먼저 말하자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수동태 문형이 되면 얘가 일단 주어로 튀어나가겠죠. 수동태 됐으니까 비동사 PP 쓰겠죠. 얘가 아까는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역할이었지만 지금 얘가 주어 튀어나갔고 주격, 보어로 바뀌는 상태가 됩니다. by는 또 전치사라 괄호로 묶어서 버릴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5형식이 수동태가 되어버리면 지금처럼 2형식 문형이 됩니다. 그건 제가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5형식의 수동태 문형에 해당하는 이야기하고 플러스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기억나세요? 여기 동사 원형 왔다가 막 PP 왔다가 ING 왔다가 별의별 게 많이 왔거든. 걔네들은 그러면 지각이나 사역동사는 과연 어떻게 수동태를 만드는지 지각이나 사역도 5형식에서 배웠으니까요. 5형식의 수동태 먼저 하나 배울 거고 지각동사, 사역동사 문형의 수동태 배울 거고 그리고 명령문이나 부정문의 수동태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교재에는 의문문의 수동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문의 수동태는 또 어떻게 배우냐. 하나씩 다 따지고 들면 문형별로 너무 설명할 게 많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이요. 원래 목적어 주어로 튀어나오면서 BPP로만 만들어주면 기본 문법에서 벗어남이 없어. 얘도 마찬가지일 거고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여러분들 입장에서 명령문 수동태 따로, 부정문 수동태 따로, 수정태 따로, 지각동사 수동태 따로 다 따로 하려다 보니까 머리 너무 쥐나지. 그래서 제가 개념부터 잘 이해하세요. 그럼 나머지 건 저절로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저절로 안 되는 거 제가 늘 언제나 말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암기해야 될 것도 있다고.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외국어, 제2 외국어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암기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오늘 배워야 할 학습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부터 또 칠판에 아름답게 필기하면서 설명을 시작할 거거든요. 약속대로 펜 내려놓으시고요. 교재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준비하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5형식의 수동태라고 하는 건 제가 칠판에 아까 내용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의 5형식인데 얘를 수동태로 만들다 보니까 주어 튀어나왔고 그리고 이제 비동사 PP 수동태 문형 만들어냈고 원래는 목적보와 목적, 보어의 관계였는데 얘가 주어로 내려가다 보니 그대로 내려오면서 목적격 보어는 없죠. 주격 보어로 바뀐 것뿐이죠. 그리고 나서 by blah blah. 그러다 보니 얘 주어, 동사, 보어를 갖추게 된 2형식 문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3형식, 1형식 된대. 5형식이 2형식 된대. 이건 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여러분들하고 예문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5형식의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갖고 우리가 수동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물론 교재 지문을 갖고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혼돈의 요지는 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 문장을 갖고 왔습니다. I ask you to study English. 나는 너가 영어 공부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 또 우리 친구들이 나는 요구한다. 너에게 영어 공부하는 것을 요구한다. 선생님 이거 사형식 아니에요?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혼돈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요?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만 써야 하는 동사들. A자 들어가는 거 3개 있는데 ask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want 목적어 투부정사 하면서요. 5형식 문형으로 배웠던 사실은 동사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뭐뭐을 이라고 하기보단 4형식이라기보단 네가 공부 열심히 할 것을 요구했으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구나.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간목과 직목이라면 사실은 나에게 선물을, 나 선물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너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걸 상관관계가 존재하니까 얘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보기보단 즉 4형식 문형으로 보기보단 지금처럼 전형적인 5형식 문형. 더더군다나 우리가 배웠던 ask 목적어 투부정사 5형식 문형을 갖추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먼저 일단 수동태부터 만들어 볼게요. 수동태 문장 바꾸면 우리가 배운 대로 you are asked. 괜찮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죠. To study English. 우리 저번 시간에 발음 얘기했다. English 하지 말라고, 그쵸? 사실은 you are asked to study English by me. by는 어차피 생략이 가능하니까요. 됐어요? 요걸 생략해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너는 요청받는다. 뭐 하도록?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요청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니까 주어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던 주격보어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어법 문제는 박스나 밑줄을 주니까 요렇게 문장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re asked 쓸래, asked 쓸래? 그럼 시제가 다르네. 얜 현재의 수동태고 얜 과거 능동태니까 선생님은 그냥 현재로 바꿀게요. You are asked 쓸래? 아니면 you ask 쓸래? 라고 묻는 어법 문제가 이제 등장할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도 이제 해석하는 거죠 또. 그냥 늘 언제나 그랬듯 해석 갖고 느낌 갖고 feel 갖고요. 너는 공부 열심히 공부할 것을 요청한다. 말 되지? 너는 공부 열심히 할 것을,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것을 요청받는다. 말 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얘 이거 뒤에 목적어 아니야? 목적어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할 것을 요청한다. 목적어 있으니까 이것도 능동태 아니야? 그리고 해석도 능동태 괜찮은데 이러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고요. 사실은 이렇게 어법 문제,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로는 안 주고요. 밑줄형 문제로 주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지금 이 문장은 맞았니 틀렸니 밑줄 중에서 라고 하면 ask 동사네.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대로 ask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목적어 없네.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 돼야겠네.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은요. 항상 뒤에 뭐만 붙으면 목적어인 줄 알아요. 동사 뒤에 뭐만 붙으면 목적어인 줄 알아요. 보호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너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요청받는다 해서 네가 공부한다는 주어를 보충하고 있는 보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ask는 묻다, 요청하다, 타동사인데 목적어는 없고 지금처럼 보어만 있으니까 수동태 되는 게 맞는 정문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다시 밑줄을 이렇게 줬어. 그럼 애기들은 이걸 보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것을 요청한다. 일단 해석도 이렇게 해버리고 뒤에 목적어 있네.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수동태 썼네. 틀렸네. 이래버린다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동태는 여러분들한테 지엽적으로 조잘조잘 이런 걸 외우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게 항상 개념은 똑같다고요.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나 없나. 없다면 수동태, 있다면 능동태. 지금 근데 이걸 혼용한다고요. 우리 친구들. 혼용이 아니라 혼동하는 거죠. 나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것을 요청한다. 목적어 있는데.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태인데가 아니라고요. 주어랑 상관관계가 있나? 따져보셔야죠. 그리고 ask 목적어 투부정사 우리가 배웠던 5형식 문형에서 목적어 빠졌네.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 써야겠네. 맞는 정문이었네. 라고 하고 딴 거 어법 문제 잘못된 걸 찾으러 가셔야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동사 뒤에 뭐만 붙으면 자꾸 목적어로 착각하더라. 아니
주어의 상관관계를 따져서 목적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보어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예요. 지각동사, 사역동사도 우리는 5형식 문형으로 배웠습니다. 그쵸? 전형적으로 5형식 문형으로 배웠는데 제가 일단 간략하게만 써놓고 시작할게요. 얘들아, 제발 부탁이 있는데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고 좀 하지 말아줄래?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쓸 때도 있지.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일 때만 동사, 원형 쓰는 거고 능동일 때 개동사는 야 투부정사 써야 되고 목적어가 하는 짓이 수동이면 그땐 PP도 쓸 수 있으니까 무조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외우지 마 라고 얘기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또 야!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또는 지각동사, 목적어, ing라고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야! PP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어.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동사 원형이고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가 있으면 ing도 쓸 수 있고 목적어가 하는 짓이 수동이면 pp도 와. 따라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고도 외우지 마 라고 설명했던 시간이 또 있었고요. 됐죠? 요 자리가 사실은 다 무슨 자리였었냐면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즉 5형식 문형 자리였었다고요. 제가 또 이걸 왜 다시 처음부터 끄집어 듣느냐. 언제나 말하지만 앞에서부터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지? 그리고 다 이해가 돼야 문장이 어떤 성분으로 가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도 쉬워지고요. 이렇게 5형식의 문형이었습니다. 일단 전형적인 제가 지각이나 사역동사의 문장들을 먼저 써놨습니다. I saw her enter the room. 보았다. 나는 보았다. 그녀가 방에 들어가는 걸. 그녀가 방에 들어가는 거지? 목적 보어. 그럼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잘 썼네 라고 하지 말라고.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인가 수동인가. 그녀가 방에 들어가요, 들어가줘요. 들어가는 것을 보았네. 그러니까 능동이니까 동사, 원형 잘 쓴 정문이네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도 여러분 한번 읊어봅시다. 어디에 들어가다 enter to 되는 거였어? 안 된다고 했잖아.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marry with 이딴 거 쓰지 말랬지. 누구누구의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discuss about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했잖아. 어디에 들어가다 enter to 쓰지 말라고 했어요. 착수하다의 뜻일 때는 enter to 쓸 수도 있지만요. 그죠? 오케이. 지금 보니까 점차 이제 한 22강 왔거든요. 점차 누적된 게 많아지거든요. 누적된 게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충분히 버거울 수 있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오늘 1시간 내용만 잘 이해하자 주의자는 아닙니다. 물론 1시간 내용 오늘 배웠으니까 열심히 잘 이해하는 건 맞죠. 그러나 이 1시간 내용은 또 다음 시간과 또 연결되고요. 그 다음 시간과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앞의 내용부터 잘 기억하자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예습 부탁한 적 있습니까?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고요 했죠. 저는 항상 복습주의자라고 했던 게 적어도 여러분들 뭐 독해에선 제가 복습해오세요 그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특히나 구문 독해 이런 거 복습해오라는 말 잘 안 하거든요. 리딩 스킬 독해 이런 거 복습해오라는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예습이 중요한데요. 어법, 어휘 이런 건 앞에 거 복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I saw her enter the room. 나는 그녀가 방에 들어가는 걸 보았다를 수동태로 일단 만들겠습니다. 수동태로. 오케이. 목적어가 나와야죠. 그죠? 그럼 she. 수동태 동사 써야죠. 아니 이렇게 가기로 했잖아. 목적어 주어 튀어나오고 주어 비동사 PP 목적 보어가 주격 보어로. 그죠? 그럼 다시. 자, 목적어가 주어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예요. 비동사 PP 써야 되는데 과거니까 was seen 가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목적격 보어가 더 이상 아니고 주어였으니까 주격 보어 enter the room 쓰겠습니다. 그리고 뭐 맨 뒤에 있는 by me 뭐 이런 건 생략하는. 오케이. 잘 쓴 것 같지? 잘 쓴 것 같아.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 설명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요. 자, 말하자. 요거. 일단 뒤에 동사 뒤에 무조건 목적어라고 착각하지 말자. 우리 친구들은 항상 아까 동사 뒤에 뭐만 붙어 있으면 다 목적어라고 착각하더라. 그러니까 능수동태 문제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목적어면 능동태 써야지. 근데 이게 목적어가 아니고 보어 자리라면 목적어 없는 상태니까 수동태 써야지.
주어와의 상관관계를 일단 따져봐라. 그래서 주어가 대상인지 아니면 주어가 주체로 공부를 하는 건지를 좀 생각해보고 능수동 이거 착각하지 말아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이 지각이나 사역동사 수동태가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어법 문제입니다. 94년부터 수능이라는 게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93학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사실은. 근데 94년도 수능이라고 하는 매뉴얼이 시작되면서부터 잘 보잖아요. 그러면 사역이나 지각동사 문제는 뭐 요거 이런 건 이제 너무 유치하고 여러분들한테 수동태 문형을 갖고 나오는 문장들은 거의 다 3점짜리 배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요 문장 좀 다시 보세요. 주어 튀어나가서 잘 만들었습니다. 비동사 PP 잘 썼습니다. 보호 자리 그대로 내려왔고요. by him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녀는 방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수동태 문장 아주 잘 쓴 것 같습니다만 비문입니다. 주어고요. 비동사 PP 동사 썼고요. 여기가 이제 아까는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아니라 얘는 주어와 주격보호 그녀가 방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치? 자자자자자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자를 쓸 수 있는 품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명사나 형용사라고 배웠습니다. 얘는 지금 동사 원형입니다. 그치? 선생님 원래 사역이나 직업동사에서 원래 동사 원형이 있었으니까요. 그거 제가 아주 예외라. 그렇게 암기하다 보니 우리 친구들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으로 직업동사 목적으로 동사 원형으로만 오는 걸로 착각했을 뿐이지 실제 보어 자리다 보니까 PP 분사 보어 자리다 보니까 ing PP 분사 다 형용사 올 수 있었다 했어요. 여기도 수동태로 바뀌었지만요. 말이 길어서 그렇지 보어 자리에 가장 안전하게 to를 써주시면 보어 자리에 투부정 명사 오면 되니까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든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오면 되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든 뭐가 됐든 간에 수동태가 되면 반드시 투부정사가 들어간다 라고 요건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됐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가려놓는 거지. 지각동사가 보이는 거지. 지각동사가 왜 동사 원형 잘 썼다 이런다고요. 지각동사가 수동태로 바뀌어 있으면 지금처럼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 이거보다 더 심도 있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왜 여기에 동사 원형만 썼어요? 그녀가 들어가는 중인 걸 목격했다. entering 써도 되지 않아요? entering은 어법 문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그냥 entering으로 따라오거든요. 보호 자리에 분사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PP 자리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면 보호 자리에 원래 분사 PP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목적 보호 자리가 원래 동사 원형일 때. 그러다 보니 동사 원형일 때 수동태로 바뀌면 투부정사가 들어간다는 이 양상이 사실은 여러분들 어법 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어법 지종 강의를 하면서의 목표가 뭐였었냐면요. 우리 수험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문법이 이해되는 건 당연해야 한다. 근데 나는 가르치려면 잘 가르쳐줄 수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맞아야 한다. 그러니까 알면 배웠으면 이해했으면 그거 맞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이건 본문은 이해했는데 그럼 이게 수능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딱 보고 그게 뭘 물어보는지 거꾸로 판단하는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예를 들어 도치가정법. 야 도치가정법 이해했는데 근데 시험 문제 나와. 못 맞춰. 해설지 봤어. 도치가정법이래. 아는 건데 틀렸다. 이런 건 다 의미 없다고 했잖아요. 야 컴마로 연결돼 있는데 조동사 있고 주어동사 도치되어 있잖아. 그럼 너한테 가정법 묻는 거야. 그럼 시제 if 복원해. 그래서 시제 맞는지 확인해봐. 혼합과정? 혼합과정 이해하면 뭐해? 또 틀렸는데 뒤에 이제 또 보면서 이건 혼합과정이다. 시제가 틀렸다고 아는 건데 의미 없어. 혼합과정이라면 반드시 우리 수험생들한테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간의 부사고가 있어 얘들아. 과거에 그랬더라면 지금 이랬었을 텐데 작년에 이랬더라면 올해 이랬었을 텐데 시간에 딱 부사고 보면 혼합과정이니까 시제 맞는지 판단해. 거꾸로 얘기하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고 외우지 말라고 했던 것도. 딱 보면 지각동사니까 동사 원형 쓰는 거 맞는 것 같거든요. 수동태로 바뀌었죠. 그럼 반드시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원리 원칙은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똑같은 의미로 그럼 가겠습니다. I made him go there.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PP나 ING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법 문제에 묻는 경우는 없다고 한 거야. 왜냐하면 PP는 PP로 그대로 내려와. 투 안 들어가고.
ing는 ing를 그대로 내려와. 보호자리 분사니까. 그러나 동사 원형이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어서 여기는 투부정사가 안전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원래 능동태 문장일 때 수동으로 바뀌면 수동태로 바뀌면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양상이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한 거예요. 실제 몇 년 전 어법 기출문제 6월인가 9월달 모의평가에 빙하가 천천히 움직여지는 것이 목격되었다라고 하는 수동태 문장이 있었어요. The glacier was seen move 써놓고 맞느냐 틀리느냐. 아, 어법 문제 박스였네. move 쓸래 to move 쓸래 딱 이렇게 써놨었네.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은 지각동사거든. 동사 원형 갖다 써놨죠. 그 오답률이 많았죠. 수동태였잖아요. 그럼 투부정사 쓴 게 정문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사역동사 문형 가볼까요? 사역동사 똑같습니다. 주어, 나는 만들었다. 그를 거기에 혼자 가라고 만들었다. 만들었다 하니까 좀 해석이 이상해. 그러니까 시키다 내버려도 다. 나는 그가 혼자 거기까지 가도록 시켰다 했습니다. 그럼 얘를 수동태 문형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He, 과거니까 was made. 그리고 go there, by me 하시지 말라고요. 사역동사의 수동태니까 여기는 be made to가 들어가는 게 맞다 한 거였어요. 되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She didn't let us speak. 그녀는 우리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떻게 수동태로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외우지 말라고 했죠. 그냥 이해해 보자고요. 그녀는 우리가 말 못하게 시켰다. 그럼 우리는 그녀에 의해서 말 못하도록 시킴을 당한 거네. 이건 어떻게 써야 되지? 일단 us가 나가야겠다. 주어로 we. 수동태를 써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수동태를 쓰지? let, be let 이런 문장 본 적 있니? 아, 그러니까 we aren't let. 일단 써볼게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한번 써볼게요. 안 되면 바꾸면 되니까요.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니까 we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비동사 pp 썼고 let 변화형이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speak 썼습니다. speak 썼고 그 다음에 bias. 근데 어찌됐건 간에 사역동사의 수동태니까 여기는 그냥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들어간다고 했어요. aren't let to speak. 근데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많이 했냐, 지문을 많이 보았냐, 접했냐 이거랑 상관없이 이 문장은 aren't let 이렇게 쓰는 문장 문형은 없습니다. 또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말 해석상도 이상하지만요.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법칙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수동태 문장 만들기 여기 잘못 만들었죠? she, by her 이렇게 썼어야 했네요. 문장 성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던. 어쨌든 요 문장 수동태로 만들었고요. 비동사 pp. 수동태로 만들면서 투부정사가 들어간다까지 좋았습니다. 그러나 let은 이렇게 부정문의 수동태로는 쓰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신 어떻게 쓰냐 하면 똑같은 단어의 의미로 allowed를 씁니다. 비동사 pp. 그러면 우리는 그녀에 의해서 말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의 의미라서요. 근데 이것도 지역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저걸 묻냐 이런 거 어법 문제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allowed요. ask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를 갖춰야 하는 동사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띠리리. ask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ask, allow, 무슨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목적 없네? 투부정사만 붙었고 수동태로 바뀌었으니까 정문이겠네.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죠. 얘도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결국엔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지금 말씀드린 요거 표시. 보어 자리에 수동태로 바뀌면서 각각 사역이나 지각동사. 얘는 이제 바뀌어 있으면 사역동사가 더 이상 아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이나 지각동사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구문 요것만 좀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그나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그냥 많이 등장하는. 자, 그 다음 이어서 설명할 거예요. 명령문 그리고 이제 부정문의 수동태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또 이걸 문형을 외우고 있더라고.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아니 왜 자꾸 그걸 외워? 우리가 배운 걸 활용해 보자고. Do it now. 지금 그것을 해. 이랬습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수동태로 만들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명령문인데 동사에 일단 목적어는 있네. 목적어가 있으니까 일단 수동태는 가능하네. 그렇죠? 그러면 수동태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고 BPP it be done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죠. it be done 이런 문장은 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원래 주어진 문장이 잘 생각해 보세요. 명령문이었잖아요. 그거 해 이렇게. 그러면 수동태로 바뀌어도 명령문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써버리면 it be done 그것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더 이상의 명령문이 안 되잖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아이 다시 뭐 어려운 문장도 아닌데. 자,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라라는 명령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일단 수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주어 튀어나가고 it 비동사 PP 써서 is done, it is done 이렇게 썼습니다. 수동태로 잘 쓴 것 같긴 한데 생각해보면 윗문장은 명령문이니까 그것을 해라거든요. 그럼 수동태로 바뀌면 그것은 되어라 뭐 이렇게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수동태가 아닌 평서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쓸까? 방법이 있습니다. 냅둬. 그럴 때 어떡하지? 여러분들 노래하는 let it be 이런 거 쓰잖아요. 그쵸? 명령문으로 만들 때 let 사역동사를 씁니다. let 사역동사 목적어 썼습니다. 사역동사 목적어. 그 다음 그것이 자기가 해 아니면 이루어져? 이루어져. 수동이죠. 그럼 목적어가 하는지 수동이면 못 쓰기로 했습니다. 못 쓰기로 했습니까? let 동사는 수동의 목적어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선생님이 쓰면 무조건 BPP 써 했던 거 기억나? 이 be는 뭐 시제에 따라 is, was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고정된 be야. 여러분들 어디서 배운 거냐면 문장의 형식편 5형식 사역동사 지각동사 편 다시 한번 노트 필기 확인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썼었냐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하지 마. 목적어 하는 짓이 능동일 때 동사 원형 쓸 수 있어. 그중에 get 같은 동사는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반드시 투부정사 써. help 동사는 능동 목적어일 때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래서 얘는 깍두기라 사실상 시험 문제도 잘 안 나와.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하는 짓이 수동일 수 있어. 그러면 다 PP 써. 단 let 동사만 수동 목적으로 잘 쓰진 않지만 BPP를 써 했거든요. 그거예요. let it be done. 됐습니까? 그것을 해라. 이거 명령문이 수동태로 바뀌면 그것이 되도록 해라. 이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let it be done. 우리가 배웠던 구문에서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고 했죠. 교재에 써 있어요. 뭐 명령문의 수동태는 let 목적어 BPP 쓰세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하거든요. let 목적어가 하는 짓이 수동이네. 그럼 BPP 써야겠다. 괜찮습니까? 부정문의 수동태 이것도 교재에 보면 또 문형이 써져 있어요. Don't let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요. 또 생각해 보자고요. Don't forget it. 그것을 잊지 마세요. 명령문이에요. 그쵸? 명령문인데 수동태예요. sorry. 명령문인데 부정문일 뿐이에요. Forget it. 잊어버려 명령문이잖아. 근데 거기에다 don't forget it 했으니까 부정명령문이잖아.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아까 let it be done 이 문장을 생각해보면 don't 하나 붙이면 되지 않을까? Don't let it be forgotten. Don't let it be forgotten. let 목적어 BPP에다가 don't let 목적어 BPP 부정명령문이니까 부정문이라기보단 부정명령문 수동태 만든 거죠. 그거 왜 이걸 다 외우냐고요. let 목적어 BPP, don't let 목적어 BPP. 내일 까먹는다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Let it not be forgot. 이것도 교재에 있대. 또 외우려면 let 목적어 not be pp 이렇게 쓰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령문을 만드는 수동태가 let 목적어 be pp야. 부정문이는 don't를 여기다 갖다 붙이든 not을 여기다 갖다 붙이든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되셨어요? 자, 제 설명이 여러분들 교재 상태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교재 페이지 설명은 페이지 106페이지부터거든요. 여러분들 교재 106페이지에 오형식의 능동태 보이세요?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 문장 되면 이문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 그림이 바로 선생님이 아까쯤에 그렸던 이 그림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형식이 수동태 되면 이형식으로 변해 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A, B, C, D 각각 한번 쭉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저는 예문, 기본적인 수동태 예문 뒤에 아이들이 목적어로 착각하니까 목적어 무조건 뒤에 뭐가 있다면 목적어로 착각하지 말고 주어의 상관관계를 한번 또 따져보면 좋겠다라고 했던 예문들 쫘라라라락 있고요. 여러분들 그 B의 C번 문장 한번 보실래요? He was heard singing song. 보이세요? 선생님, 얘 지각동사 수동태잖아요. 네. 근데 왜 투부정사 안 들어갔어요? singing, ing잖아. 분사, pp, ing는 그냥 내려온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2번 한번 보세요. The train was heard to pass far away. 보이세요? 또 지각동사인데 여긴 투부정사가 붙었어요. 말하자면 동사 원형의 문장일 땐 무조건 투부정사가 따라 붙는다. 나머지 뭐 분사의 ing나 ing, pp, pp 이런 건 그냥 따라 내려오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동사 원형에는 없던 게 생기다 보니까 시험 문제 여러분들 나올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F번에 있는 게 He was made to go there alone. 그 예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썼던 칠판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예문이고요. G번에 있는 예문 말하자면 Teacher didn't let us speak. She didn't let us speak. 이걸 수동태 부정으로 만들 땐 aren't let 이런 거 없으니까 are not allowed to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예문 설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엑서사이즈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따가 한번 풀어볼 거고요. 페이지 넘기셔서 107페이지 명령문, 의문문의 수동태 뭐 이렇게 나가 있죠. 긍정 명령문일 때 let 목적어 be, pp 그냥 필기하고 외우고 싶으면 여러분들 저 책 안 보이시겠죠? 형광펜으로 이렇게 좀 쳐놓으시면 돼요. 부정문일 땐 여기다가 don't let it be pp를 쓰던가 아니면 let it not be pp를 쓰던가 하면 된다 했어요. 선생님 의문문의 수동태는 안 해요? 할 게 없어서요. 우리가 직접 예문을 갖고 엑서사이즈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 설명은 106, 107페이지가 끝나서 유니트 33까지의 내용이 모두 다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필기 시간을 드릴 건데요. 다음 시간은 뭐 할 거냐? 일단 유니트 34 거기에 있는 시제, 완료형, 조동사, 군동사의 수동태 뭐 이런 거 있죠. 그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35강, 유니트 35, 36은 제가 아마 거의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유니트 35, 유니트 36에 해당하는 내용들 한번 쫙 읽어보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 다음 시간 얘기니까요. 따라서 오늘 배웠던 걸 내용 요약 정리하자면 O형식, 바뀌면 E형식 되더라. 뒤에 있는 거 무조건 목적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 지각동사나 수동태 원래 문형에서 동사 원형인 자리가 수동태로 바뀌면 투부정사의 투가 살아날 수 있다 주의한다. 그 다음 명령문이나 명령 부정명령문에 해당하는 걸 문형으로 바꿀 때 수동태로 바꿀 때 let이라고 하는 사역동사로 문장 내용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필기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필기 먼저 아름답게 하시고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필기 끝나고 엑서사이즈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 106페이지 exercise 3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실까요? My parents bought me an MP3 player. 우리한테 사실은 이렇게 수동태로 바꾸시오라고 하는 주관식 문제는 나오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바꿔놓고요. 뒤에 목적어 살아있어도 수동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 한번 또 점검해 봐야죠.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MP3 플레이어를 사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내가 MP3 플레이어는 아니니까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는 아니라고. 따라서 간접 목적어 나에게 MP3를 직접 목적어 선물해 주셨다. 즉 사형식 문형이네요. 그렇다면 이 문형을 어떻게 바꿀까? 나는 부모님에 의해서 MP3 플레이어가 사졌다. 얘도 buy라는 동사도 자 간접 목적어를 갖고 주어로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볼게요. An MP3 player was bought 비동사 PP 나에게 사줬네 나를 위해 for me by my parents 그럼 되겠네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an MP3 player was bought 이렇게 수동태로 만든 문형이 맞냐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는 이 1번은 사형식 문형에 해당하는 수동태였습니다. 그럼 2번 My client sent me a long letter. 우리 클라이언트가 나에게 긴 편지를 보냈다. 내가 편지는 아니잖아요.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따라서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아니니까 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가 봐. 얘는 두 개의 목적어를 둘 다 주어로 쓸 수 있거든요. 따라서 두 개의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나를 주어로요. I was sent a long letter by my client. 생략 가능. 됐죠? 그럼 I was sent a long letter 이러고 나면 우리 수험생들이 주어 있네, 보냈다. 내가 긴 편지를 보냈다 아니야? 내가 긴 편지를 보냈다니까 보냈다 이거 능동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한다고요. send 보내주다. 마찬가지로 수요동사. 그렇다면 목적어 둘 다 있어야지 능동태지. 지금처럼 하나만 있다면 수동태 된 게 맞죠. 나는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긴 편지가 보내져 왔다.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주의하라고 한 거예요. 사형식에서 지금처럼 목적어 살아있을 수 있어. 그래도 수동태 되는 게 맞아. 왜? 사형식은 목적어가 둘 다 있어야 되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또는 a long letter. 이걸 갖고 주어로 만들어 볼까요? A long letter. 비동사 PP was sent to me by my client.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어쨌든 이 문장은 둘 다 정문으로 주어 자리에 a long letter was sent to me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I was sent a long letter 이렇게 쓸 수도 있는 사형식 문장. 3번 I felt the house shake. 나는 느꼈다. 집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집이 흔들리는 거 맞지? 그러면 지금은 목적어와 목적보 주어 동사. 어머나 feel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였는데 지금 보니까 오형식 문장이네. 지각동사네 그럼. 그럼 지각동사의 수동태 만드는 거래. 그럼 지각동사의 수동태 일단 the house 내려가고요. 비동사 PP be felt 과거니까 was felt 쓰고요. 그리고 보어 shake 오고요. by me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지각동사의 수동태 되면 그때는 반드시 to가 들어간다 했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했던 게 대표적인 요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the house was felt to shake by me. 근데 by me는 거의 쓰이진 않을 테고요. 따라서 지금 3번 문제 the house was felt to shake.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게 정문이겠네요. 자, 4번 문제 수동태로 바꿔봅니다. Susan kept me waiting for an hour, half an hour. 수잔은
내가 한 30분 정도 기다리게끔 만들었다. 그럼 나는 수잔에 의해서 30분 정도 기다리게 되었다. 기다림을 유지하게 됐다. 목적어 튀어나가야죠. I. 비동사 PP 써야죠. 과거니까 was kept. 나머지 그대로 내려와야죠. 아, 이게 또 헷갈리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내가 기다리는 거지? 목적 보어. 이건 문장 성분에 영향 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주어 이렇게 나갔지. 그지? 비동사 PP 이렇게 썼지. 그 목적어와 목적보어는 주어, 주격보어로 바뀐다며. 동사 원형이 아닌 다음에야 제가 그냥 그대로 내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waiting for은 똑같이 쓰고 by Susan blah blah 의미 없고 됐죠. I was kept waiting. 이게 가장 중요한 문구였겠네요. 괜찮습니까? 5번 갑니다. My father doesn't let me come home after 9 p.m. 우리 아빠는 9시 넘어서 내가 집에 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9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니까 난 그 전까지 들어와야 하나 봐. 이 녀석을 수동태로 바꾸래. 머리 아파. 주어인데 또 부정문이고 사역동사고 목적어고 목적보어고 내가 집에 오는 거니까 목적어와 상관관계 있으니까 일단 이대로 시키는 대로 가볼게요. I 현재니까 am not let 일단 쓸게요. 그 다음 이렇게 내려올게요. come home after 필요 없고 뭐 by my father 필요 없고 됐죠. 이렇게 나는 밤 9시 이후에 집에 오도록 허락되진 않았다. 이 표현인가 봐요. 잘 쓴 것 같지만 일단 틀린 건 2개 있어요. 뭐가 틀렸냐면 야 사역동사에선 그냥 동사 원형일 때 그대로 내려오면 안 돼. 투부정사 반드시 들어가야 돼. 하나. 또 하나. 사역동사에서 let 동사는 이렇게 부정수동태로 쓰지도 않아. 그래서 쓸 거면 allowed로 바꿔 라고 했던 거 둘. I am not allowed to come home after 5 o'clock. 이렇게 문장 바꾸셔야 정확한 문장 되겠네요. 이런 건 사실상 그렇게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대신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얘기했냐면 얘들아 우리 배웠던 것 중에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배우지 않았니? 보니까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야 목적 없네.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 잘 썼네. 이걸 거꾸로 생각하라고 한 거였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엔 exercise 4 페이지 108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자, 하나는 announce the true case of the accident. 그 사건의 진실한 진짜 원인을 발표하라, 공표하라 이건가 봐요. 일단 명령문이에요. 동사 원형이고요. 목적어고요. 뭐 이거 이렇게 따라 붙으면 되고요. 그러면 얘를 명령문일 때 그 진정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밝혀지도록 해라. 맞다. let's 했지? let. 목적어 the true case of the accident 쓰고 싶으시면 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be announced. 아니 그 사고의 진실한 원인이 지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발표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let 사역동사 목적어 하는 지 수동이면 BPP를 쓴다. Let the true case of the accidents be announced 하셔야 정확한 문장 되겠네요. 되셨어요? 자, 그럼 밑에 건요. Don't forget this precious lesson. 이 중요한 교훈을 잊어버리지 마. 명령문이자 부정문입니다. 그러면 let 목적어 BPP에 don't만 붙이면 된다고 했거든. Don't let this precious lesson be forgotten. 이렇게 쓰시던가. 혹은 그냥 let 똑같이 쓰고 not be forgotten 이렇게 쓰시던가. 뭘 쓰셔도 부정문에 명령문을 쓴 건 뭐 틀리지 않고요. 3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재에 선생님 의문문 수동태 있던데 왜 그건 안 배워요? 그냥 당연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Does your wife cook your meals? 야, 네 와이프가 너의 식사를 만드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동태로 바뀌면 의미는 이런 거겠네요. 너의 부모님, 아니, 너의 와이프가 너의 식사를 만들어? 그러니까 너의 식사는 너의 와이프에 의해서 만들어져? 이런 표현이겠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의문문이 헷갈리시면 이걸 원래 평서문으로 바꿔봐. Your wife cook your bill. 3인칭 단수니까 S가 있었겠네요. Your wife cooks your meals.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걸 의문문으로 하다 보니까 Does your wife cook your meal? 이렇게 된 것뿐이죠. 됐어요? 그럼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라고 하면 훨씬 더 쉬워지는데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Your meal 현재 시제인가? is cooked by your wife. 수동태. 근데 원래 의문문이었잖아. 그럼 우리도 원래 의문문으로 바꿔. Is your meal cooked by your wife? Is your meal cooked your... sorry. 교재 복수로 되어 있죠? 네, meals. 그러니까 are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러면 이걸 수동으로 의문문으로 바꾸니까 Are your meals cooked by your wife? 하시면 정확한 의문문의 수동태가 되네. 실제 어법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주관식으로 수동태 의문문 바꾸세요 이런 것도 나오진 않지만요. 이런 것보다 제가 말했던 지각동사의 수동태에 투부정사 들어간다. 조심해야 된다. 야, 니네는 하여튼 동사 뒤에 뭐만 붙으면 다 목적어라고 생각하더라. 아니, 주어의 상관관계가 있는 보어이거나 혹시 목적어가 있다 하더라도 사형식 동사나 목적어 둘 다 있어야 되지 않는지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한 게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의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치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했던 내용들이요. 5형식 수동태 돼서 2형식 된다. 지각동사, 사역동사를 만들 때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다. 또 아니면 명령문 수동태, 부정문 수동태, 의문문 수동태는 어떻게 만드는지 각각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뒤에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있나 없나. 혹시 목적어가 2개 있어야 할 동사는 아닌가. 혹은 동사 뒤에 이게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는 아닌가. 하여튼 간에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능동태지 없으면 수동태가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제가 말했던 늘 강조의 그 개념이요. 그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시제의 조동사, 시제의 수동태 혹은 이제 군동사, 준동사의 수동태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또 다른 문형을 갖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